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눗셈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 그리고 두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 여기에 우리가 나눗셈이 있는 것 알아보았고, 또 검산식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입니다. 그런데 이 나눗셈 혹은 나머지 검산식 이런 것들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반드시 나눗셈의 기본이 무엇인지 짚고 다음 차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의 기본 원리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빼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빼어서 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뺀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눗셈을 할 때에도 곱셈구구, 즉 구구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3학년 1학기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에서 몫을 구할 때에는 반대로 곱셈을 생각해서 곱셈구구에서 무엇 곱하기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 모형을 풀어주면서, 즉 큰 수부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혹은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에서는 1의 자리부터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었고요. 곱셈을 계산할 때에도 1의 자리끼리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10의 자리를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단 하나, 나눗셈은요, 큰 수부터 계산을 해서 묶어 있었던 것을 100의 모형을 10모형으로 풀어주고 10모형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는 1모형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큰 수부터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림을 할 수 있어야 몫을 예상하고 맞는지 확인하면서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눗셈은 묶음으로 뺄 수 있을 때까지 뺀다는 것.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사탕이 모두 17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3개씩 나눈다고 했을 때 식은 다음과 같이 세워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몇 묶음을 뺄 수 있을까? 예상해봤을 때 한 번, 두 번 뺄 수 있네? 빼보니까 모두 17개에서 6개가 지금 빠졌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탕은 11개예요. 그러면 끝까지 빼준 게 아니잖아. 뺄 수 있을 때까지 뺀 게 아니잖아. 3개씩 더 뺄 수 있어. 자, 몇 번 더 뺄 수 있나 보니까 한 번, 두 번, 3번. 자, 이렇게 빼고 나니까 9개가 빠졌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몫이 2번을 빼고 3번을 더 뺐으니까 모두 5번을 뺐죠? 몫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3개씩 꾹꾹 빼다가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이제 2개가 남았으니까 3개씩 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빼는 게 바로 나눗셈의 원리입니다. 나눗셈의 기본 원리 두 번째입니다. 곱셈구구, 즉 구구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아까 보았던 그 17개의 사탕을요, 아까 우리가 3개씩 빼면서 3번씩 뺄 수 있고 2번 더 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있는 사탕을 이렇게 곱셈구구를 배울 때처럼 직사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사탕을 3줄씩 놨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묶음이 나오냐면 5. 이렇게 쉽게 5개의 묶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구구와 마찬가지로 3, 5, 15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을 사탕이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것을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몫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정리해서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곱셈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5는 15, 15개가 빠졌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사탕은 2개구나. 더 이상 3개씩 뺄 수 없는 사탕. 그게 바로 나머지였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 모형 풀어주기. 큰 수부터 계산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수 모형과 연산, 즉 곱셈과 나눗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미 곱셈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수 모형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이것은 1, 10, 100, 1000입니다. 자, 그럼 수 모형을 풀어준다는 건 무엇이냐? 설명을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수가 얼마가 있죠? 그렇죠. 97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6개로 나눠줄 거예요. 6개씩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신모형 먼저 살펴볼게요. 신모형은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6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나니까 몇 번을 뺄 수 있나요? 그렇죠. 한 번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수모형은 3개가 있고요. 신모형짜리. 그리고 1모형 7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모형짜리는 더 이상 6개씩 빼줄 수 없으니까 1모형으로 다 나타내줬어요. 그러니까 1모형 37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6이 몇 번 들어갈까요? 6땡에 37. 37은 없는데 뭐랑 가깝을까요? 그렇죠. 36과 가깝죠? 그래서 66에 36 해서 나머지는 1이 되는 식으로 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큰 수모형, 즉 102모형 혹은 12모형부터 계산을 하면서 더 이상 빼줄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을 때는 이 신모형을 1모형으로 풀어주는 방법으로 큰 수부터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나눗셈 세로식을 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0의 자리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안 되는 애들을 1모형으로 풀어서 1의 자리에다가 몫을 적어줬어요. 네 번째 나눗셈의 원리, 어림하기입니다. 나눗셈을 할 때에는요, 어림하기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눗셈을 하다 보면 딱 맞아 나누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나머지가 있는 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하려고 하는데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해야 돼요. 자, 그럼 어림하는 방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모형이 있는데요. 먼저 100모형 2개가 있고 10모형이 3개, 그리고 1모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231이죠. 231을 4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0모형을 나눠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4개씩 묶어줘야 되는데 100모형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모형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모형이 23개가 되고요. 그 다음 1모형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모형 23개를 4개씩 묶어주면 몇 묶음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23개, 4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일까? 어떤 친구는 4, 어떤 친구는 5라, 어떤 친구는 6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희님 한번 4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4, 4묶음씩 빼서 빼주면요. 16, 모두 16개의 신모형이 빠져요. 그러니까 16개의 신모형은 수로 나타내면 16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수는 71, 신모형 7개, 그리고 1모형 1개가 됩니다. 신모형 7개를 다시 4개씩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묶어주면 몇 번 가능할까요?
그렇죠. 한 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개씩 한 번 빼주니까요. 40이 빠졌고요. 신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수는 3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모형이 3개가 남았으니까요. 4개씩 묶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묶어줄 수 없으니까 신모형을 쪼개어주면 이렇게 1모형 30개 그리고 원래 있었던 1모형 1개 합해서 모두 다 1모형 31개가 됩니다. 31에 4가 몇 번 들어갈까? 4단 외워가면서 해볼게요. 계산하면 4, 7에 28. 그래서 28개가 다 빠지고 나서 남은 것은 3개.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수를 어림을 하지 않으면요. 곱셈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까운 수로 어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셈구구, 즉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어림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눗셈의 기본 원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묶음으로 빼야 돼요. 묶음으로 뺄 수 있을 때까지 빼는 것. 이게 바로 나눗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곱셈구구, 즉 구구단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어요.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는요. 나누는 수에서 구구단을 외워주면 예를 들면 52 나누기 4라고 할 때는 4가 나누는 수죠. 4단을 외워가면서 해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 모형을 풀어주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즉 덧셈, 뺄셈, 곱셈과는 달리 큰 자릿수부터 계산을 해나가면서 더 이상 묶음으로 빼줄 수 없을 때는 다음 단계의 수모형, 더 작은 단계의 수모형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것, 이렇게 나눗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3번에서 배웠습니다. 4번에서는요.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나눌 때는요. 외우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두었던 구구단, 곱셈구구를 생각하면서 대략 얼마 정도의 몫이 나오겠구나 를 어림을 해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눗셈의 기본 원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